주한미군은 오늘부로 짐을 싸서 당장 이 땅을 떠나십시오. 이 차갑고도 단호한 일갈이 백악관 집무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장사꾼 대통령의 손에 들려있던 금빛 계선기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전 세계 외교관들이 경악하며 숨을 죽이고 일본 총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닫아버리더군요. 감히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협박 앞에서 그 무시무시한 로볼 전략 앞에서 이렇게 태연하게 반격을 날릴 수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 아래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미국의 패권을 멈출 정지 버튼과 동북아시아의 판을 뒤집을 발사 버튼을 동시에 쥐고 있었던 것이죠. 장사꾼의 오만이 불러온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역전의 시나리오.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워하게 된 나라.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반격이 지금 시작됩니다. 먼저 사연에 앞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시다면 대한민국 만세라는 댓글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에릭 윌슨입니다. 미 국방부 전략실에서 십수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장기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누구보다 차갑게 숫자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지는 이 광경만큼은 도저히 숫자로 설명할 수가 없군요. 2026년 4월의 워싱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도 기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주한미군 철수라는 시한폭탄 같은 발언을 쏟아내며 동맹국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데 정작 제가 몸담았던 펜타곤 지하 기지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한국은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겠다고 호통을 치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 한복판에 미 국방부의 가장 은밀하고 비싼 보물인 EFPC, 즉 간접 화력 방어 체계의 발사대가 조용히 내려앉더군요. 원래 이 장비는 태평양 전략의 심장이라 불리는 괌에 먼저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략가들은 대통령의 불호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소중한 장비를 2년이나 앞당겨 한국 땅에 가장 먼저 박아넣은 겁니다. 입으로는 떠나겠다고 소리치면서 손으로는 가장 귀한 방패를 한국의 가슴팍에 꽂아주고 있는 이 기막힌 아이러니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현장을 목격하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장비 배치가 아닙니다. 장사꾼과 전략가가 서로 다른 판을 읽고 있다는 증거이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지표인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987년부터 40년째 한국이 미국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그 고리타분한 신념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릅니다. 그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국이 조용히 그러나 무섭도록 정교하게 미국의 목줄을 쥐어버렸다는 사실을요. 지금 펜타곤의 전략가들이 밤잠을 설치며 지도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중국이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 그 정점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한국이 빠져나간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의 중국 봉쇄선 북단이 단칼에 잘려나가는 셈입니다. 일본은 사방이 노출된 고립된 섬이 되고 미국은 태평양 한복판까지 밀려나야 하죠. 이건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올 손익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국의 생존이 달린 지리의 저주이자 축복인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반응입니다. 과거 같으면 벌벌 떨며 매달렸을 이 나라가 이제는 차갑게 웃으며 오히려 판을 다시 짜고 있더군요. 트럼프가 방위비 고지서를 내밀 때마다 한국은 보란듯이 전 세계 방산 시장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탱크를 사고 중동의 왕세자들이 서울로 날아와 한국의 미사일을 찾습니다. 미국의 경제지들이 미국이 한국에 종속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낼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장사꾼이 협상 테이블에서 으름장을 놓는 사이 한국은 이미 미국의 패권을 멈출 정지 버튼과 동북아 전체를 뒤집어 버릴 발사 버튼을 동시에 손에 쥐었다는 것을요. 대한민국은 이제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마지막 안전핀인 셈이죠. 그 남자가 버리겠다고 소리쳤던 그 나라가 사실은 자신의 제국을 통째로 지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역전의 시나리오는 완성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산 기지의 말뚝은 더 깊이 박히고 있고 한국의 방산 엔진은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과연 이 거대한 도박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국의 목줄을 쥔 채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저 강인한 나라,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반격이 바로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미국은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장부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세계 최대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그 건설비 10조 원 중 92%를 한국이 부담했습니다. 남의 돈으로 집을 지어놓고 이제는 월세를 더 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입으로는 당장 떠나겠다고 외치지만 펜타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로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죠. 장사꾼과 전략가가 전혀 다른 판을 읽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소리 높여 외치던 바로 그 시기에 오산 공군기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공식 채널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 기지 한복판에 낯선 발사대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바로 알아챘습니다. 보통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드론, 미사일, 박격포까지 인공지능으로 자동 요격하는 차세대 방어체계였어요. 이름은 EFPC, 간접 화력 방어 능력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원래 이 장비는 괌에 먼저 배치하기로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미군의 태평양 전략에서 괌이 얼마나 핵심 거점인지는 모두 아실 겁니다. 그 괌보다 무려 2년이나 앞당겨 한국 땅에 먼저 심어놓은 겁니다. 입으로는 떠나겠다 소리치면서 손으로는 가장 귀하고 비싼 장비를 가장 먼저 한국에 박아넣은 거죠.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이건 전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펜타곤의 행동이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죠.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가 왜 40년째 같은 말을 반복하는지 그 뿌리를 모르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겉으로만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이 아닙니다. 뉴욕의 부동산업자였죠. 아버지 밑에서 사업을 배웠고 뉴욕 부동산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 세계에서 협상이란 이기거나 털리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고방식이 정치에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동맹이란 함께 싸우는 전우가 아니라 계산서를 나눠야 하는 계약 상대입니다. 나토가 돈을 덜 내면 즉시 압박하고 한국이 방위비를 올리지 않으면 군대를 빼겠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손해보는 구조를 본능적으로 참지 못하는 겁니다. 부동산 협상에서 상대를 궁지로 몰아 가격을 후려치던 방식 그대로예요. 전문 용어로 로볼 전략이라고 합니다. 일단 터무니없는 조건을 던져서 상대를 패닉 상태로 만든 다음 협상 테이블에서 원하는 것을 가져오는 전술이죠.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 바로 그겁니다. 정책이 아니라 협박이고 협박이 아니라 협상 기술입니다. 실제로 1987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비 3만 달러를 들여 뉴욕타임스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외교 문제에 사비를 쏟아부은 겁니다. 내용은 지금과 똑같았어요. 일본과 한국이 미국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것, 미국이 더 이상 혼자 이 비용을 감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 그로부터 40년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이 됐는데도 하는 말이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건 즉흥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신념이죠. 그렇다면 펜타곤은 왜 그 말을 듣지 않는 걸까요? 유럽이 혼비백산하고
일본 총리가 고개를 숙이는 동안 왜 미국의 전략가들은 오산기지에 말뚝을 더 깊이 박아놓고 있는 걸까요? 답은 지도에 있습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 있습니다. 한반도가 바로 거기 있죠. 한국이 빠지는 순간 미국의 중국 봉쇄선 북단이 통째로 잘려나갑니다. 일본은 사방이 노출된 고립된 섬이 되고 미국은 태평양 한복판까지 밀려나야 합니다. 이건 전략적 판단이 아닙니다. 지리의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지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펜타곤은 대통령의 발언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장사꾼은 오늘 얼마를 더 받아낼지 계산하고 있고 전략가들은 50년 후 태평양을 누가 지배할지를 보고 있습니다.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한국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그 대안으로 줄줄이 한국을 선택했죠. 폴란드가 한국산 자주포와 전차를 사들였고 루마니아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중동의 왕세자들이 직접 서울로 날아왔죠. 미국의 경제 전문지 더 스트리트는 이 현상을 보도하면서 충격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종속되고 있다. 미국 언론이 자국을 향해 쓴 표현이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미국 방산 기업들은 이 보도에 아무런 반박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할수록 한국 무기의 전 세계적 위상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협박이 마케팅이 된 겁니다. 의도한 결과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한국 입장에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이 언젠가 이 카드를 꺼낼 것을 알고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발을 팰 수 없는 구조를 하나씩 심어온 거죠. 남의 돈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자물쇠는 이미 집주인이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나가고 싶어도 열쇠가 없는 거죠. 결국 못 떠나는 건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칠게 몰아붙이며 으름장을 놓을수록 우리 안에 잠자던 호랑이가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돈 안 내면 지켜주지 않겠다는 그 모욕적인 말 한마디가 오히려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몰래 갈아온 칼날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방화쇠가 된 겁니다. 전 세계가 경악한 건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저 보호받는 약소국인 줄 알았는데 장부를 열어보니 정반대의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미국의 첨단 미사일이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날아가지 못하고 세계 최강 미해군의 군함들이 수리할 곳을 찾지 못해 우리 조선소 앞에 줄을 서는 이 기막힌 역전극. 이제 판은 뒤집혔습니다. 협박하던 자는 당황하고 침묵하던 전사는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을 준비를 마친 겁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백악관 전략회의실의 차가운 정적을 깬 건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죠. 방금 보고받은 한국의 하이코어 시험 발사 성공 소식. 마하 6의 속도로 하늘을 가르며 미국의 그 어떤 방어망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제국의 주인은 처음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끝장날 나라가 아니었나? 라고 되묻는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더군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펜타곤의 비밀 금고 속에 잠들어 있던 시뮬레이션 보고서 하나가 책상 위에 놓입니다. 제목은 주한미군 철수 이후의 동북아시아.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는 그날,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1년 안에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핵 보유국으로 등극한다는 결론이었죠. 우리가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 수만 톤의 핵 연료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이 단 몇 개월 만에 수백 발의 핵탄두로 변할 수 있다는 그 냉혹한 진실 앞에 워싱턴의 노련한 전략가들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돈 몇 푼을 더 뜯어내려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힌 꼴이 된 겁니다.
한국을 코너로 몰면 무릎을 꿇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압박이 한국의 자주국방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미군이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한국이 핵무장이라는 선을 넘지 않도록 미국이 곁에서 간절히 붙잡고 있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잠재적 거인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한 수 위 외교술이 빛을 발합니다. 우리 협상팀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죠. 거기엔 미 해군이 자국 조선소에서 고치지 못해 녹슬어가고 있는 군함들의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 군함들을 고칠 수 있는 도크는 이제 전 세계의 거제와 울산뿐입니다. 우리가 손을 떼면 미국의 해상 패권은 어디서 유지하시겠습니까? 라는 묵직한 질문. 장사꾼 대통령의 계산기는 이제 멈췄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미국의 심장을 뛰게 하는 부품이자 엔진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 광경을 보며 사색이 됩니다. 늘 미국 뒤에 숨어 우리를 얕보던 그들이 이제는 미국의 목줄을 쥐고 판을 새로 짜는 대한민국의 위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한국은 왜 저게 가능한가? 라며 질투 섞인 탄식을 내뱉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누구에게 충성하거나 구걸하는 민족이 아니라는 것. 트럼프의 채찍질에 굴복하는 대신 오히려 그 채찍을 뺏어쥐고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이 당당한 반격. 이것이 바로 전 세계를 뒤흔든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입니다. 이제 미군 철수라는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조기가 내려가는 자리에 우리 기술로 만든 마하의 미사일과 독자적인 안보 방패가 세워지는 모습에 미국은 서둘러 말뚝을 더 깊이 박으려 안간 힘을 씁니다. 우리가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제국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우리를 붙잡아야 하는 시대. 70년 전 가난했던 나라가 일구어낸 이 소름 돋는 기적이 지금 워싱턴과 도쿄를 넘어 전 세계를 공포와 경외심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제국의 운명을 건 최후의 도박에서 결국 계산기를 내던지고 매달리게 된 쪽은 우리가 아닌 그들이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라는 거대한 방패를 포기하는 순간 태평양의 지배권이라는 성로 자체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고독하게 갈아온 기술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이제 제국의 목줄을 부드럽게 감싸지고 있습니다. 협박은 사라지고 오직 실력만이 남은 이 냉혹한 진실의 장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질서를 수리하고 다시 짜는 유일한 설계자로 우뚝 섰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건 정교한 무기들이 아니라 그것을 채울 탄약과 부품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동시에 불꽃이 튀자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국의 방산 라인은 비명 섞인 과부하에 걸려버리고 말았죠.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거물들이 납기를 맞추지 못해 쩔쩔매며 수십조 원의 주문서를 쌓아두고만 있을 때 전 세계의 시선은 단 한 곳, 동방의 작은 거인 대한민국으로 향합니다. 장사꾼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방위비를 더 내놓으라며 윽박지르던 바로 그 순간 펜타곤의 비밀 회의실에서는 오히려 한국산 요격 미사일인 천궁2의 수입을 검토하는 기묘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산 패트리오트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요격률은 사실상 100%에 육박하는 한국의 기술력.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지켜온 방산 독점이라는 철옹성을 뿌리째 흔들어버린 사건이죠. 미국은 무기를 팔 때 기술은 절대 공유하지 않는 블랙박스 정책으로 동맹국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을 나누고 현지에서 함께 만들며 진정한 파트너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주었죠. 유럽의 나토 국가들과
중동의 부호들이 트럼프의 채찍질을 피해 한국이라는 든든한 방패 아래로 모여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를 진짜 패닉으로 몰아넣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법과 논리라는 무기였죠. 그는 즉흥적인 발언과 거친 협박으로 상대를 흔드는데 천재적인 소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외교팀은 그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폭탄 발언을 던질 때마다 한국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국제법 조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자구 하나하나를 들이밀며 조용히 대응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건 당신들입니다. 이 한마디가 갖는 무게감은 마하의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보다 더 묵직하게 워싱턴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 의회까지 움직이는 법적인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군대를 뺄 수 없게 만드는 미 국방수권법의 조항들 뒤에는 한국이 수십 년간 공들여온 지한파 의원들과의 끈질긴 인연이 숨어 있었죠. 칼을 직접 휘두르지 않고 상대방의 법으로 상대방의 손을 묶어버리는 이 고도의 전략. 장사꾼이 가장 당황할 때는 자기보다 더 정교한 계산서와 법전을 든 상대를 만났을 때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약한 세입자로 보고 월세를 올리려 했지만 알고 보니 한국은 이 건물의 지분 77%를 가진 실질적 주인이자 건물 전체의 보안 시스템을 책임지는 핵심 기술자였던 셈입니다. 결론은 자명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떠날 수 없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미군이 던져주는 켄터키 레이션의 생존을 맡겨야 했던 그 가난한 나라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미국의 항공모함을 수리해주고 미국의 첨단 미사일에 들어갈 심장을 만들어주며 제국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장 아래에서 주춧돌을 받치고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있을 뿐입니다. 미군 기지의 문이 닫히는 날 멈추는 건 한국의 안보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 전체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과 정당성,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정학적 가치를 당당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트럼프의 거친 언사가 오히려 한국이라는 린치핀의 가치를 전 세계에 마케팅이 되어버린 이 아이러니.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선택한 가장 영리하고도 위대한 생존 방식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가장 위험한 나라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그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사꾼의 계산기가 쉴 새 없이 두드려지는 비정한 세상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켜낸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 참으로 눈부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패권을 수리하고 세계의 질서를 다시 짜는 그 당당한 손길은 사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10년 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척박한 땅에서 오직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피땀 흘려 이 나라를 일구어 오신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허리띠 졸라매며 자식 교육시키고 밤낮 없이 공장에서 들판에서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일해오신 여러분의 그 세월이 오늘날 세계가 두려워하고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강대국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버텨오신 그 모진 풍파가 이제는 마하의 속도로 하늘을 가르는 기술이 되었고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던 거대한 군함이 되어 우리 국격을 드높이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이 나라의 가장 위대한 역사이자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보물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또한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셨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나 오늘 사연을 듣고 느끼신 지혜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우리 채널을 이어가는 등불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